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이썬과 코딩의 기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변수는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록된 데이터에 붙이는 태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변수가 왜 필요한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는 계산을 제거해서 계산 속도를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25 곱하기 13 더하기 356 곱하기 17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25 곱하기 13 더하기 356 곱하기 17이라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실행되면 끝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거를 또 제가 실행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125 곱하기 13 빼기 356 곱하기 17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 번 결과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보시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125 곱하기 13이 두 번 계산을 했고 356 곱하기 17도 네, 두 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계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짧게 작은 것들이 여러 번 모이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자, 모래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모래가 모이면 모래사장이 돼서 우리가 놓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때 어떤 그래픽적인 계산이라든지 딥러닝의 다양한 많은 계산을 할 때 그 안에 계산을 간단하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두 번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이 두 번이 됐네. 원래 1초가 걸릴 것이 2초가 됐어.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에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키는데 1시간이면 될 거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2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루면 되는데 이틀이 걸려요. 이러면은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컴팩트하게 줄여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125 곱하기 13을 V1이라는 것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56 곱하기 17을 V2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안에 V1 안에는 1625가 들어가 있고요. V2에는 605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V1 더하기 V2를 실행을 시키면 7677이 나왔고 V1 빼기 V2를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진 것 같죠? 코드는 길어졌습니다. 원래 두 줄이면 끝나던 것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이 돼버렸습니다. 길어졌지만 대신에 실행 속도는 요것만 보면은 그게 그거죠. 큰 게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곱셈을 우리가 두 번, 여기서 곱셈 한 번, 곱셈 두 번, 곱셈 세 번, 곱셈 네 번을 하던 거를 이제 곱셈을 두 번만 한다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계산량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바로 변수를 입력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해서 print v1 빼기 v2 이렇게 하면 바로 두 개의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v1에다가 이제 125 곱하기 13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여기 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는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왼쪽에 집어넣는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25 곱하기 13이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변수 v1에다가 넣는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6 곱하기 17을 계산을 해서 V2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메모장이 있어요. 메모장에다가 제가 1625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V1이라고 태그를 딱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V1 하면은 1625가 되는 거고요. 6050, 자, V2도 마찬가지입니다. V2도 356 곱하기 17을 계산을 해가지고 V2에다가 넣습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모장에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는 V2 하고 태그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가 변수가 V2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V1이라고 하는 변수가 됩니다. 자, C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C 언어 혹은 자바를 배우셨다면, C를 배우셨다면, 변수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C나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상자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상자에다가 변수를 넣는다, 값을 집어넣는다, 공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뒤에 가서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변수를 다루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그를 붙인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의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s는 3이라고 얘기를 하면 s의 값에 s에 대한 변수에 3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고요. 네, 출력을 해보면 3이 나옵니다. 그리고 s에다가 4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s 변수의 값이 4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해볼까요? v1, 2도 마찬가지죠. v1, 2 이렇게 넣었지만 여기서 v1의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4, 5 이렇게 바꾼 다음에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죠. 네, 변수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숫자를 넣는 변수만 살펴봤는데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자를 넣는 변수도 있고 논리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true, false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냥 넣을 때는 변수를 그냥 맨 처음 만들 때 변수에다 값을 넣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 컴퓨터 내부적으로 쓰는 변수 종류는 다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V1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입이라는 걸 쓰면은 변수의 종류를 알 수 있거든요. V1 타입 V1이라면 int라고 나옵니다. int라고 하는 거는 정수형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3.3을 곱하게 되면 값이 다르겠죠. 이제 V1의 값을 보면 166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타입을 보면 정수가 아니고 플롯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형 값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참 순서를 방금 실행을 시킬 때 위에 거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중간 안 시키고 그 다음 거 시켰는데 요거는 그냥 콜앱에서 코드 위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누구를 먼저 실행시켰는가 어떤 순서로 실행시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V1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I love 뭐 할까요? What do you love? I love AI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1에 타입을 보면 st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string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이 된 거죠. 문자열로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뭐 여러 개 아니고 K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뭐 따옴표 하나만으로 C를 해보신 분은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자 문자 하나만 들어가도 파이썬에서는 str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ue 자 이렇게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타입을 보면 이제는 요거는 참 거짓말 값을 가지는 불리한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르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V1을 만들어 놓고 V1에다가 3.5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플롯 다른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있던 변수에다가 새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그냥 태그를 붙이는 뭐 이런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1에다가 v1은 예를 들어서 3.4 곱하기 4.5 그리고 v2는 3.8 곱하기 4.2 누가 클까요? 계산을 했는데 누가 클지 잘 모르겠죠. v1, 자 v2 v1이 v2보다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이렇게 했어요. false 나왔고요. v1이 v2보다 작다 라고 하니까 tru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기 기호를 써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다르다는 어떻게 할까요? 다르다는 이렇게 다르다 true. 자,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씁니다. 는 기호 두 개. false 같다 그러니까 false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도 마찬가지지만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는 기호, equal 요거 기호 하나는 equal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다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왼쪽 변수에다가 assign 한다. 혹은 태그를 붙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는이 두 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타이핑을 하셔야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은 지금 제가 v1, v2라고 해놓았는데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시면 안 되는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는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다 이렇게 시험 치듯이 그냥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는 이런 의미네 라는 것을 나중에 익히게 되면 그 변수는 이제 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2차원 좌표 숙상에서 두 개 지점의 좌표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답을 적어놨네요. 자, 이런 경우에 x1 이제 좌표 변수를 이제 네 개를 만드는 거죠. 변수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사각형의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해요. 자, 점 두 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0,0, 하나는 5,5다. 그러고 하면 우리가 x1은 0, 그 다음에 y1은 5, y1은 0, 그 다음에 x2는 5, y2는 5.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각형의 넓이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을 하니까 x2 빼기 x1 하면은 가로의 넓이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y2 빼기 y1 하면은 높이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사각형의 넓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로 하는 것과 지금 원래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적어볼 수도 있겠죠. 5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는 25네요 라고 요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네, 우리가 변수를 썼기 때문에 위쪽에 변수의 값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바로 두 개를 연속으로 실행을 시키면 그 사각형의 넓이가 이 좌표에 따른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9.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위에 거 먼저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 네. 이렇게 하면 39가 되었습니다. 원 두 개의 위치와 크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변수를 만들라. 네. 0,0, 3,0 이렇게 있죠. 죄송합니다. 0,0이 있고
R1, 그죠? R1 하면은 이제 그 반지름이 3이다. 0,0하고 R1이 3이다. 그러면 0,0에 있는 원 하나, 반지름이 3인 원. 자, 비슷하게 우리가 원을 새로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x2, y2, r2 그 다음에 이번에는 0,5에 있는 반지름 2인 원. 이렇게 원이 두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원에 대해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죠? 네. 원의 넓이는 사실 이제 좌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R1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제곱이니까 이렇게 2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래쪽 원도 우리가 넓이를 알려면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원의 중심 간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심 거리. 자, 지금 네, 5는 지우고요. 자, 원이 두 개 있어요. 원이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방금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중심 간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x2에서 x좌표를 각각 빼죠. 그러면은 x 축상에서의 거리가 나오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제곱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y좌표 y2 빼기 y1 제곱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np.sqrt 네, 이렇게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np가 지금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import numpy as np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numpy를 쓰는데 np라고 별명을 붙여서 쓸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np.sqrt 네, 제곱근을 계산해줘. 네. 그러니까 5.0이 나왔습니다. 두 사이의 거리는 얼마요? 거리가 5.0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0,0에서 0,5까지니까 네, 맞네요. 이렇게 우리가 변수의 값이 들어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까요? 변수를 사용해서 도서 정보를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해서 도서 정보. 자, 도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이틀은 뭐 우리가 Introduction to AI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고요. author. 네. author 누구로 할까요? 네, 제 이름을 해볼게요. 네, 원두. 자,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year. 네, 이번 올해 프라이스. 자,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네, $30다. $3. 그렇죠? 30.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29.99. 네. 자, 얼마인지 이제 단위가 달러다라고 주석을 달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책 정보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변수에 넣은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치거나, 바로 치거나, 치고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린트, 변수를 쓰면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학생 정보 이런 것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 정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 만들기 위한 그런 변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변수에 6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6의 값, v를 사용해서 v 값을 2를 곱하는 후 그 결과를 변수 v에 저장을 화면에 출력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v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v는 6이라고 실행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v에다가 2를 곱한 후 그 결과를 v에 저장하고 화면에 출력해라. v에다 2를 곱하래요. 2를 곱하고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 저장해요? v에 저장하라. 자,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v에다가 2를 곱해간 결과가 v하고 똑같다
라고 한다면 V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코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딩에서는 V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V에다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라. 네, 코딩은 수학이 아닙니다. 코드는 수학 그런 이퀘이션, 수학 수식이 아닙니다. 물론 수학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 쓰는 방식은 이제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변수, 파이썬에서 변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볍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